안녕하세요. 장수의 길을 인도하는 장수길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025년도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올해 제가 건강에 관련된 상식,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한 지가 29년째가 됐습니다. 즉, 제 인생의 절반을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얘기할 부분은 가장 핫한 질병이 있죠. 뇌와 관련된 질병입니다. 맞습니다. 치매입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이 있고 제 주위 분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장수의 길은 내 몸을 알고 질병에 대해서 알아야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뇌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망각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많다고 하지만 나만큼은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통계를 봐야 됩니다. 2022년도 통계가 65세 이상 되신 분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고 나왔습니다. 80대 중반이 되면 둘 중에 1명, 47%가 치매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90세가 넘어가면 치매기는 다 있습니다. 다만 영어학원에 갈지 안 갈지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2024년도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 5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통계도 최근에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이 치매 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회적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건소에 가면 치매 검사 해준다고 합니다. TV를 보면 보험회사 광고를 보면 다 치매보험입니다. 이게 또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봐도 꼭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1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시적 사회적으로도 치매 환자가 많더라. 근데 참 EBS에서 방송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란 방송을 하나 봤어요. 방송 주제가 뭐였냐면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당신의 마지막 집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구독하신 여러분, 당신의 마지막 집은 어디십니까? 정답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대구 부산에 사신 분인데요. 남편이 선원인데 부인이 65세에 초록이 치매가 걸렸고 치매를 케어하는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부인은 치매에 걸린 부인은 요양병 2층에 살고 남편은 3층에 똑같은 요양병을 살면서 당신의 마지막 집은 요양병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 벌써 많은 분들이 가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치매가 마지막 집이 요양병원 증거가 지금 OECD라고 합니다. 선진국 중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요양병원이 8배가 많답니다. 실제로 주위에 관광호텔이나 또 한방병원이 다 요양병원으로 바꿔졌을 것이고 시골의 경치 좋은 데는 요양병원으로 건설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흐름이랍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요. 마지막 집이 요양병원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 미국, 유럽 마지막 집이 요양병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한국에 사신 분들 지금 70, 80, 90 가까이 되신 분은 마지막 집이 요양병원인가 분석을 해보니 이유가 정확히 나왔어요. 첫째는 정말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산업화가 되면서 수명이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환갑잔치 했죠. 지금은 팔순잔치도 안 합니다. 갑자기 수명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많아지더라. 두 번째는 성장기 때 영양성분을 잘 먹어야 됐는데 성장기 때 못 먹었다. 성장기 때 우유도 먹고 달걀도 먹고 건강에 좋은 음식물, 영양분을 많이 섭취했으면 키가 큰 만큼 뇌도 성장했을 텐데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영양성분이 부족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사실 너무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고등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고등교육 정도를 받아야 뭐 여러 가지 학문, 영어, 수학, 지리, 물리, 과학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내가 커졌을 파인데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단순한 일만 했다. 그래서 내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기능이 빨리 떨어진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저는 유교 사상이라고 봅니다. 고려시대만 해도 남녀가 평등했고요. 불만족이 없었어요. 하지만 조선시가 되면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어머님들한테 한이 맺힌 게 많았어요. 근데 이 한이라는 것을 요즘의 질병으로 풀면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뇌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의사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모든 질병은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뇌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하고 뇌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의 방향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사람 몸에서 전조 증상이 일어난다. 첫 번째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맞죠.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뇌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뇌세포가 죽었다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것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할 때 냄비를 많이 태운다. 아니면 핸드폰을 못 찾는다. 열쇠를 찾고 다닌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옛날 것은 기억을 잘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시동생 생일 제사는 다 기억하는데 방금 전에 가스레인지 불은 껐는지 켰는지 모른다. 첫 번째는 기억력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력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뇌세포는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제대로 다 퍼져 있으면 판단을 제대로 한다는 거. 이 일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판단력이 떨어지고요. 셋째는 방향 감각입니다. 1년에 집을 나와서 집을 못 찾아오신 어르신들이 수만 명입니다. 아마 핸드폰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75세가량의 노랑 옷 입은 찾는 문자 올 겁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집을 나와서 집을 못 찾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조 증상이 처음에는 아들집이 가는데 버스 번호가 헷갈린다. 시장통에 있는 방앗간이 헷갈린다. 갑자기 멍한다. 이런 방향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뇌 기능이 떨어져 있냐면 냄새를 못 맡습니다. 냄새는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냄새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공간에서. 그리고 또 하나 뇌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입맛이 없다 합니다. 맛을 잊어버린 거예요. 쓴맛,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맛을 잊어버린다는 거. 또한 감정의 굴곡이 심합니다. 보험회사 광고를 보면 금방 웃었다, 금방 울었다. 감정의 굴곡이 심해요. 그 다음에는 집착입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 치매가 뇌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사람,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집을 가면 굉장히 집이 산만합니다. 버릴 것을 안 버려요. 오래된 냄비, 20년 동안 안 입은 옷, 이불 그대로 농에 보관 중입니다. 그게 집착입니다. 또한 법을 안 지킵니다. 질서를 안 지킵니다. 실로 신호등을 보면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되는데 건너가신 분들이 많죠. 연세 드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게 기억 판단입니다. 판단. 그리고 또 치매가 걸리면 걸릴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올 수도 있어요. 꼭 내 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혹시 내가 젊어서 연탄가스를 마셨는가? 연탄가스를 많이 마시면 내가 안 깨어나죠. 연탄가스 마셨는가? 두 번째, 전신마취입니다. 전신마취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치아가 부실하신 분이 치매에 온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경고를 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부딪히는 것은 뇌 기능의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불면증이 있을 때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을 자야 뇌도 쉬는데 깊은 잠을 자지 않으면 뇌도 쉬지 않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 또한 요즘에 치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치매, 뇌에 직접적인 영향이 온다고 요즘 시카고 대학에서 다 밝혀냈어요. 또 하나는 우울증, 뭐 말할 필요 없죠. 또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순환기 장애증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들 꼭 혈관성 뇌기능자 치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뇌에 대한 것을 공부했는데요. 좀 있으면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 구독자 회원님 마음과 몸에도 따뜻한 봄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